네,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 성과를 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돼 정중동한 행보를 내딛고 있는 강정구 의장을 만나뵙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의장이 되셨는데 소감과 포부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돌파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 평택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발전들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세가 지금 올해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장을 받을 소지가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랑 같이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원에 맞게끔 맞춰서 우리 평택시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의장이 되는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민주당 의원들이 10명이고요. 저희가 8명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었죠. 사실은 저도 투표 당일날 오전까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당일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선이 돼서 한편으로는 당혹감도 있지만 시민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예. 네. 추경이 사실은 한 달 앞단 것 같은데요. 그동안 원구성을 끝내고 그 기한 내에 처리가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추경이 8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월 9일 날 끝납니다. 그럼 그 안에 원구성이 이제 돼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조례상에서 보면 원구성이 되려면 각 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상임위원을 뽑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위원장을 또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27일 이전에는 반드시 상임위원들을 뽑아야 되고 상임위원장을 뽑아야만이 이 추경이 원만하게 가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 너무 섣불리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27일 전에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구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구성이 안 됐을 때는 전반기 상임위를 통해서 추경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정당에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유로 생각을 하면 또 전반기 상임위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회기는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랑 또 어폐가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 상임위원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은 3, 4, 1원이라는 어떤 표구가 돼 있는데요. 이걸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2번 낙선을 하고 2번 재선을 했습니다. 근데 2번 낙선할 때는 3인 선거구가 아니었었고요. 2인 선거구에서 낙원을 받아서 2번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저는 항상 제가 늘 가슴속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공인입니다. 그렇죠? 공인이다 보니까 말할 때도 좀 조심스럽고요. 생각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의정 활동을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3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올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은 지금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 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뭐 응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어떤 정치인이든 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정 입장에서는 뭐 좋아할 리는 없겠죠. 아무래도 가정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속마음이야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꿈이 혹시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게 있었나요? 전혀 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육 쪽에 좀 생각이 많았었고요. 기회가 되면은 뭐 교수 생활을 좀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20여 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직장암으로 고생을 하실 때 제가 그 당시 학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금전적인 거 밖에는 그 옆에 같이 있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딸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저보다도.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좀 사회복지사를 다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송명호 시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평구 선후배시라 친하게 지내서 모임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정치 쪽으로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시다 보니 어때요? 사실은 어려운 직업이죠. 네. 어려운 직업인데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 5개면인데 평택시 면적의 50.4%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6개 선거구 중에서 5개 합친 데보다도 큽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상당히 좀 의정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고요. 일단 우리 선출직들의 존재 이유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시민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의 존재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우선의 정책을 펴야 되고 시민 우선의 의정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원구성은 잘 될 거라고 저는 한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또 펼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집행부랑도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지만 견제할 것은 반드시 견제를 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떠나 시민들만 바라보는 어떤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원구성이 빨리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보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